기업 배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분석하는 신세계는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딸인 정유경 사장님이 신세계 백화점 및 산업 브랜드들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정보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는 1985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12개의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는 신세계를 필두로 다양한 자회사들을 통해 의류, 면세, 부동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은 백화점, 면세점, 의류 화장품 사업으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화점 사업입니다. 신세계의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백화점 사업을 12개 매장 운영을 통해 영위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 계층과 소비 성향이 높은 20대, 30대 고객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롯데, 현대 등이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세점 사업입니다. 공항 및 시내를 아우르는 다양한 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DF라는 독립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류 화장품 사업입니다.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여 유통하거나 자체 브랜드를 기획 생산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세계의 지분율은 45.8%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한 3개의 사업을 제외하고도 신세계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홈퍼니싱 성장세를 영위하고 있는 카사미아입니다. 이제 재무 분석입니다. 매출액은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면세점 사업이 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전체 매출에 크게 타격을 입은 모습입니다. 좌측 아래 그래프에서 영업이익이 2020년에 매출액 하락폭을 상당히 웃돌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백화점, 면세점 사업 특성상 고정 비용의 비중이 커서 매출액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비율 역시 2020년에 잠시 주춤하고 올해 들어서는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백화점 산업은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으나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이 알쓰리하는데요? 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매출 성장률이 급등하였으며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에 따라 백화점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숙기 시장에 대비하여 백화점 업체들은 아울렛, 온라인몰 등 기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품 시장입니다. 한국의 명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시장이며 특이하게도 20대, 30대가 주요 고객으로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총 3가지의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고가 쌓이면서 남은 재고를 할인하여 판매하게 되어 평소에 명품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있었던 20대, 30대가 구입을 하게 된 것. 두 번째는 여행이 줄어들면서 남은 비용의 일부가 명품을 소비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리셀 시장 때문입니다. 리셀 시장은 사용하다가 파는 중고 시장입니다. 20대, 30대는 이 중고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부담 없이 명품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에 접근을 하기 쉬운 20대, 30대에 의하여 온라인 명품 시장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입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판매는 단순 브랜드 매장 판매에서 온오프라인 뷰티 편집샵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편집샵이 생소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한 매장에 2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모아 유통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편집샵들은 직접 화장품을 찍어 발라보고 뿌려보는 데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이 낮은 편집샵은 MZ세대 실질적 구매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사진이 신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준명품 시장 시콜입니다. 다음은 면세점 산업입니다. 국내 면세점 산업은 60% 이상이 보따리상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보따리상은 법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은밀히 이동하면서 소규모로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들을 말합니다.
이 보따리 상들로 인하여 경기 침체에 대한 어느 정도 면역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 매출 규모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가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임대료 인하가 되면서 손익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시장입니다. 패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시장입니다. 금융산업연합에서는 내년 GDP 성장률을 3%로 가정할 시 패션 시장의 규모가 보복 소비로 인하여 1.3% 성장을 예상하는 중입니다. 또한 패션 시장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 플랫폼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리스크입니다. 신세계 DF 강남점 철수로 인해 신세계의 면세점 사업 철수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점의 경우 임대료가 영업이익보다 많이 발생하여 손익구조 개선을 통한 빠른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면세점 공간을 신세계 백화점 공간으로 리뉴얼하였습니다. 신세계 DF 강남점 철수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국내 백화점 매출 1위를 굳건히 하기 위한 발판이자 서울 최대 백화점 타이틀을 탈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코로나19 회복으로 인한 백화점, 면세점 매출 회복 기대감입니다. 앞서 재무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백신 접종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좌측 아래 면세점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19년 25조 가까이 나오던 매출이 2020년 15조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통해 2020년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한다면 동사의 매출에도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4차 확산과 델타 변이의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출 회복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사는 오는 8월 27일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를 오픈 예정입니다. 대전 신세계는 각종 복합시설이 경비되어 중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 울산 지역에도 신규 백화점을 신규 오픈 예정입니다. 새로운 신규 지점 오픈은 신세계에 직접적인 매출 신장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세계는 제1은행이 있던 자리를 매입하여 백화점 점포로 탈바꿈하여 회원역 일대를 신세계화 계획하는 등 신세계는 계속해서 신설과 기존 사업 보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동사의 협업을 통해 네이버와 럭셔리 부문에 신세계 백화점 뷰티 브랜드가 입점 예정입니다. 럭셔리를 시장으로 명품 부분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기존의 빈약했던 온라인향 판매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SI 빌리지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향 매출 신장이 기대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명품 수요 증가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20대, 30대, MZ세대들의 명품 구매 비중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작년 전체 매출 비중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치품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신세계 강남점 1층을 리뉴얼하여 아틀리에 드 보떼라는 이름으로 명품 코스메틱 브랜드, 명품 핸드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선보이는 세계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순한 명품 매장이 아니라 MZ세대가 체험을 통하여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리뉴얼하였습니다. 또 자체 브랜드 뽀아레와 스위스 왕실 화장품 스위스 퍼펙션을 앞세워 명품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취미 유지 및 기분 전환을 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홈퍼니싱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신세계 브랜드 최초로 인테리어 스타트업 아파트멘터리를 입점시키고 신세계가 참여하는 신규점 온라인 채널의 안정적인 매출과 프리미엄 상품군 수요 확대 등 매출에서 83억을 기록하며 이번 연도 2분기 전년 대비 26.1% 성장하였습니다. 다음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매출 추정부터 해보자면 매출액은 크게 면세, 백화점,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기타 매출로 나누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세점 매출입니다. 면세점의 경우 관광객에 의한 매출과 보따리상에 의한 매출로 나누어 추정을 했습니다. 보따리상에 의한 매출은 중국의 면세산업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한 보따리상 흡수 감소치를 12% 반영하였고 관광객에 의한 매출은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회복할 것을 예상하여 증가분을 10%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면세 시장 성장률에는 당장은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1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매출 추정입니다. 매출은 크게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톰보이로 구분하여 추정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의한 매출에서는 명품 수요의 증가로 인한 패션, 코스메틱 부분 수요 증가분 12%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 SI의 트래픽 증가 및 수요 증가로 온라인 매출 상승분 그리고 비디비치의 중국 입점과 마케팅으로 인한 매출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했던 뽀알의 스위스 퍼펙션 인수 등 자체 브랜드의 시장 안착에 의한 매출 상승 기대분을 2.5%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톰보이에 의한 경우 매출이 지속적으로 15%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감소분 1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부분 매출 추정입니다. 크게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대전 신세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의하면 매출액에 의하면 2020년을 제외한 매년 10% 정도 상승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세계의 경우 코로나 이후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 성장률만큼 회복되지 않을 것을 보아 5%를 반영하였습니다. 대전 신세계의 경우 다른 센터의 개점 토탈 매출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대전 신세계의 규모를 감안하여 기대 수익 2,500억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기타 매출의 경우 전체 매출의 3%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 매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출원가 및 판관비입니다. 매출원가는 매출원가율이 매년 상승하고는 있지만 상승세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50%로 잡았습니다. 판관비의 경우 코로나 이전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었으므로 3개년치의 평균값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금융손익의 경우 금융원가 마이너스 금융수익의 값이 증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기타 영업 외손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의하여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코로나 이후로 회복된 것을 모아 5개년분의 평균값을 사용하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 비율은 2020년 41%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전 연도 값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27%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 1,190억, EPS는 12,095가 산출되었고 PER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신규 오픈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히스토리컬 펄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대구 신세계 백화점 오픈하였을 때 당시의 PER 변화율을 코로나 이전 3개년분의 PER 평균치를 곱하여 타겟 PER을 24.3으로 하여 목표 주가를 29만 3,900원으로 수정하여 업사이드 포텐셜 15.7%를 예측하며 바이를 추천드립니다.